이와 개에 관한 명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제는 슬, 견, 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술갈래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수필이죠. 그러면 이와 개에 관한 명상 슬견설 얘도 수필인가요? 네, 한문 수필이에요. 작품의 구성 요소와 유기적 관계, 맥락에 유의하며 교술갈래의 작품을 수용해 봅시다.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필은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니까 개성이 잘 드러나거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자. 됐어? 자, 살펴봅시다. 체크하죠. 수필은 개성적이라고요? 네. 글쓴이의 개성과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과 그 속에서의 깨달음을 표현해 주죠. 인생관이나 가치관 등 개성이 잘 드러나는데 옆에 한마디 써야 돼. 어떻게?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가치관이. 자유로운 형식이래요. 형식적 제약이 없어. 무형식이 형식이다. 그러니까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러니까 개성이 드러나는 거지. 다음 페이지. 이와 개에 관한 명상. 혹시 이 본 적 있어요? 이 머리에 살고 있는 벼룩 같은 건데 납작해. 그래서 창빗으로 이렇게 긁으면 쑥 떨어져. 그래서 손톱으로 톡톡 이렇게 해서 죽이고 그랬었는데 이전엔 그랬었는데 고전 수필이고 설입니다. 글의 갈래는 소설과는 다르게 교술 갈래. 그러면 우리 방금 배운 나뿌리에게는 서정 갈래.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산의 소설은 서사 갈래. 이렇게 보는 거지. 관념적이야. 눈에 보이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냐면 주제가 이거거든.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소중하다. 큰 거만 죽는 걸 싫어한다는 생각을 버려 선입견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변증법적 대화라는 건 뭐냐면요.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아니야. 그건 틀린 얘기야. 반대해. 그리고 둘이 합쳐져서 정반합의 과정을 거칩니다. 대조, 예시, 비유, 유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대요. 사소한 사물, 개와 이를 소재로 해서 교훈적인 의미, 주제를 드러냅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개는 큰 거야. 개는 커. 이는 작고 인간에게 해를 끼쳐. 하지만 개도 죽는 거 싫어해. 이도 죽는 거 싫어해. 크기와 관계없이 만물은 동등하다. 그런데 개는 사람한테 도움되지만 이는 사람한테 도움 안 되지. 그러면 걔네들도 사랑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면서 인간에게 이는 해를 끼친다라는 점에서 글쓴이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됐을까요? 굉장히 짧은 글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서 살펴봅시다. 이 글은 글의 특성은 중요하니까요. 손님과 나의 대화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합니다. 사소한 사물에서 교훈을 이끌어낸다라는 개성이 드러납니다. 개를 죽이는 것은 참혹하지만 이를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손님, 세모. 일반적인 사고의 소유자. 평범한 생각. 하지만 선입견에 빠져 있어. 나는 동그라미
큰 생물이나 작은 생물이나 죽기를 싫어한다. 빨간색.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올바로 보라라는 교훈을 줍니다. 한 손님, 세모, 통념을 제시합니다. 평범하고요. 선입견을 지니고 있죠.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작가, 글쓴이 자신이지. 어쩌녁에 어떤 남자가 큰 몽둥이를 들고 개를 쳐 죽이는 걸 봤는데 너무도 불쌍하고 가슴이 아프더군요. 개, 노란색. 그래서 앞으로 개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커다란 짐승의 죽음의 연민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대꾸를 했다. 어제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한 화로 곁에 앉아서 이를 잡는 족족 태워 죽이는 걸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다시는 이를 잡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나에다가 동그라미. 손님과 나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 서로 반대로 삿대질. 그랬더니 손님이 얘기하겠지. 말 같자는 소리 하고 있어. 개하고 이하고 어떻게 같아? 그랬더니 손님이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하찮은 벌레 아닙니까? 나는 덩치가 있는 큰 짐승이 죽는 걸 보고 불쌍하게 그렇게 말한 건데 당신이 이런 식으로 대꾸하다니 나를 놀리는 거 아니요? 이 말을 듣고 나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빨간색 체크.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사람, 소, 말, 돼지, 염소, 개쥐, 곤충까지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은 같은 법이라오. 어찌 큰 생물만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생물은 그렇지 않다 하겠소. 서리법. 깨달음이니까 교훈이니까 빨간색. 개와 이의 죽음은 동일한 거죠. 그리고 색깔 조금만 지저분해도 고칠게요. 개 노란색, 이 민트색. 눈치챘죠? 노란색은 큰 거, 민트색은 작은 거. 대조가 쓰여져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손님은 큰 거랑 작은 거 달라. 나는 큰 거랑 작은 거랑 같아.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확실히 어떻게 생각이 다르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지. 요즘 교생 선생님 오실 때인데 학교 있어? 국어 선생님도 있어? 이렇게 뭐 해요? 보통 문학 작품 소설 좀 긴 거 하실 텐데. 아, 노래반에 안 들어와? 저희 오빠 팀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는데 다른. 아, 그래? 오. 그래서 당신의 말에 대해 그렇게 공감하기 어렵소. 어찌 당신을 놀리려고 한 말이겠소. 내 말을 못 믿겠다면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시오. 엄지손가락 큰 것만 아프고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똑같이 아프죠. 한 몸에 들어있는 거라면 크고 작은 마디 하나하나에 모두 생명이 깃들어 있어서 똑같이 아픈 거라오. 큰 거든 작거든 똑같아. 하물며 사람 하늘로부터 제각기 숨과 기, 하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어떤 것은 죽음을 싫어하고 어떤 것은 죽음을 좋아할 리가 없겠소. 서리법. 보편적 깨달음을 의문문의 형태로 제시했다. 그대는 물러가서 고요히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편견을 배제하고 세상을 보시오. 작은 달팽이의 뿔이 큰 쇳불처럼, 작은 메추리를 큰 붕새처럼
평등하게 본 다음에야 그대와 함께 도 진리에 대해 말할 수가 있소.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 세상의 모든 건 똑같아. 편견을 배제해야 돼. 여기 편견이나 선입견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올바로 파악해야 해. 이렇게. 아까 변증법 나오면서 제가 정반합 이런 얘기 했잖아요. 손님이 말을 했더니 내가 그거에 반대하고 내가 결론 내줍니다. 정반합.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모든 생명의 본질은 같다. 이러한 것들. 하지만 해충마저 소중한 존재다. 그거는 비판할 여지가 있다. 이야기. 밑으로 내려가죠. 됐고, 됐어. 규보 아저씨. 다음 페이지. 이 작품에 나온 손님과 나의 대화를 정리해보자. 개의 죽음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 이의 죽음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나를 놀리는 거냐? 아니다. 생명은 모두 동일한 거다. 정, 반, 합. 요렇게 온다. 변증법적 논리 구조를 따라가고 있구나. 나와 손님의 생각, 큰 것과 작은 것은 다르다. 아니, 큰 것과 작은 것은 똑같다. 주제, 생명은 모두 소중하다.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표현. 생명이 있는 거라면 다 똑같지. 서리법을 쓰고 큰 거, 작은 거 대조하고 개라는 소재에서 유추하여 소말, 돼지, 염소로 확장하여 일반화하는 방식. 생명이 있는 건 모두 다 죽기 싫어한다. 큰 생명, 작은 생명 대조해서 상관없이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수사적 의문문.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서리법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한다. 왼쪽으로 잠깐 오셔서 교술갈래, 대표적으로 수필이죠. 형식이 자유롭다. 생각, 느낌, 경험을 직접 드러낸다.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고백적이고 개성이 드러납니다. 슬견, 설, 고전 수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설, 구체적 사물에 대하여 의견을 서술한다. 사물의 이치나 깨달음을 표현한다. 그리고 보통 설은 2단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더하기 의견 요렇게 2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 의견 부분에 주제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 사실이라고 진짜 있었던 일, 어떤 사람이랑 개와 이에 대해 얘기한 거 이거 사실 지어낸 걸 수도 있어. 이렇게. 다음 페이지. 이 작품의 구성 요소들이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경험, 깨달음, 소재, 개성적 표현, 구성이 이 글의 주제와 유기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 정도만 확인. 그러니까 교과서 실려 있겠지. 밑으로 내려오죠. 개와 이에 대한 명상을 함께 감상하고 자연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를 설정해 봅시다. 성찰해 봅시다. 서정시고 생태시예요. 비유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자연 아끼지 않는 사람들. 영탄적. 여기 느낌표 있으니까 영탄적이지. 모든 존재는 자연 안에 깃들어서 살아가는 거야. 모든 존재에 누구도 들어가. 인간도 들어가지.
비유법을 사용해서 나무 자연의 포용력을 강조합니다. 색채어를 쓰죠. 영탄과 도치가 있습니다. 나무들은 자연은 태어난 그대로가 그냥 집 한 채, 태어난 그대로 집 한 채, 어떠한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새들이나 벌레들이 거기 깃든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즉, 나무, 새, 벌레들은 함께 사는 거지, 함께 살아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생각해. 까맣게 모른다, 끊어. 자기들이 사실은 얼마나 나무, 자연에 깃들어 사는지를. 느낌표 꽝, 영탄법. 요렇게 끊어놓은 거 앞뒤로 순서 바뀌어 있죠? 도치, 까맣다라고 하면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인간, 니들도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 시에 드러난 나무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사람, 벌레, 새 모두 깃들어 사는 집, 포용력이 강하다. 어떤 태도를 비판합니까? 인간 중심적인 생각. 자신도 자연의 일부임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비판한다. 그리고 나무는 자기 몸을 집으로 내주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죠. 그래서 밑에 나무와 인간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무, 인간, 대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을 비판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해서 두 작품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통찰을 생각해 봅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환경을 생각하며 우리 생활도 함께 발전시키는 겁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경제 논리 효율성이 아니라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존속하는 환경의 보존을 염두에 둔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그런 거지.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자연은 후손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후손한테 빌려 쓰는 거야. 그런 말고 그 말은 되게 좋은 것 같아. 미래 세대의 존속을 고민해야 합니다.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연을 해칩니까? 그러면 자연도 우리를 해치게 될 겁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이겁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크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혹시 학교에서 얘하면 바로 얘기해 줘야 돼? 저는 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뒤로 넘어오셔서 됐고요. 언어 공동체, 잠깐만. 이거 보면서 내가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거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 이렇게. 됐어. 그 다음 페이지.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있죠. 소단원 정리 퀴즈까지 지금 시작해 주시죠.